영상에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새로운 유형의 윤석열 꼬봉이 등장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윤석열 꼬봉하면은 한동훈처럼 정말 상대도 하기 싫은 재수 없는 왕재수 형이거나 신원식처럼 약간 붕짜붕짜 극우 꼴통형이거나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많은데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입니다 유형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네. 규정 위반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다만 그 전원과 관련돼서 서울대병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원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소방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소방청 기자님들이 그 부분은 좀 확인하시면 어떨까 이런 싶습니다. 저희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상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 사람이 이제 권익위 정순용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돼서 갑자기 그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안건을 22일 날 상정을 하고 24일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규정이 위반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도 서울대병원 등등은 좀 특혜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떤 특혜를 준 거냐, 어떤 규정을 위반한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 구체적인 규정은 좀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건 기자님들이 좀 알아보세요. 그럼 일단 뭐 권익위 입장에서는 입장만 정리해서 내놓으면 왜 그런지는 기자들이 알아서 찾아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인 건지. 우리는 판단만 할게. 근거는 너희가 찾아 이런 건가요? 아니 규정을 그러니까 왜 안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뭐 제보자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 그게 왜 안 알려주는지도 구체적이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래서 기자들이 최대한 저 사람을 배려하느라고 똑같은 질문을 다른 형식으로 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는요 하는데 계속 답변이 똑같이 그렇게 한 2번 3번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야당 대표가 피습당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뭐 일반적인 통상적인 규정 계속 운운하면서 또 그 구체적인 근데 규정조차도 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모습이고요. 네.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데요. 똑같은 24일입니다. 전날 뭐가 있었는지. 네. 국회 정무위에 나가가지고 대답을 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대통령실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또 새롭게 김건희가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권익위에서 저희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요.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전에 그 권익위에서 김건희 명품백 문제 없다고 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외국인이 준 거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괜찮다라는 답변을 내놨었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그러면 그 문장을 조건 아래 지웠어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뭐 그런 법률적인 해석만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해석하지 말든가. 해석을 해서 내놓은 거를 다시 자기가 재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다 김건희 때문입니다. 네. 김건희 행정관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름을 부르지 말고 권익위 피노키오라고 부르자. 국힘당 피노키오, 권익위 피노키오 이런 식으로. 아니 권익위가 지금 김건희 그 방탄 권익위가 됐잖아요. 이거 김건희 특혜래. 김건희가 검찰 조사 특혜받은 거 있다 얘기하겠지만 그거 묻으려고 헬기 특혜를 갑자기 가져온 네. 거거든요. 부랴부랴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 진짜 목숨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재명 공격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 병원을 걸고 넘어진 거잖아요. 그 위반했다는 조항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공직자 행동강령 6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규정이 뭔지를 알려달라니까.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특혜인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아니 죽기 직전인 사람을 헬기로 이송한 게 어떻게 특혜입니까? 저는 이런 판단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이런 이송 결정을 내리지 못할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가 멍청이인 척하면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기 몰라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습니다. 네. 권익위 이 부위원장 진짜 뭘 받아 처먹었는지 궁금해.
이렇게까지 본인의 양심을 거스르는 이런 기자회견을 자기가 감당해서 책임지고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 국민들이 보면서 아까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터지잖아요. 진짜 빵 터지나요? 말이 안 되니까.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이진숙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뻔뻔진숙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뭔가 좀 다음 주에 당황하는 기색이 있으신 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약간의 양심이 있긴 있어. 네. 자기도 좀 부끄러워 지금. 근데 권익위가 이 와중에 청탁금지법에서 식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기사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고 있어요. 청탁금지법의 본질과도 상관없이 이 자기들 식사비 대접받는 거, 접대하는 거 올리는 데에는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이 관심 있어 하는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 왜 5만 원을 올려 300만 원 올리면 되지. 백으로 그냥 규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때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0만 원까지 갑시다. 야, 이 정도면 뭐 권익이 해산되겠어요. 네. 네,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지금 분노를 계속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정말 권익위가 이렇게 정권의 수호부대로 나설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자, 우리 국가기관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를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통위, 뭐 방심위, 우리가 관심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평상시 생활에. 저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권력이 있는 기구였구나, 이런 걸 깨닫고 있거든요. 권익위도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었구나. 네, 이 분들 다 한번 갈아야겠죠.